자, 오늘 내용을 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꼭 해두세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거의 황금맥 특강 수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정책이랑 대책이랑 이런 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정부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고, 네, 국토부 상황도 있고, 그리고 건설사 상황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예,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세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전세 대출을 계속 뭐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내용을 좀 잘 들어주셨다가, 이때는 위기니까 이때 위기를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때는 그 위기가 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부분을 미리 좀 예상을 하고 계시면 미리미리 좀 대비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참에 좀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나는 이 지역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면 네, 전월세 상한제하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살고 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계약 갱신을 할 때 5%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임대차 입법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국토부에서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폐지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요거 과연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오늘 기사를 또 살펴봤을 때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아주 굳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지금 부동산 상황은 연일 지금 최고가 경신하고 있다. 뭐 64%가 뭐 1년 안에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고가의 아파트가 지금 뭐 최고가 경신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뭐 연일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저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투자 목적 매입 의향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매도 계획은 별로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집주인들은 또 아파트를 또 팔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서울 빌라 집주인들은 지금 울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3주 전만 해도 집주인 평균 1,000만 원씩 토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빌라 절반이 지금 역전세, 그러니까는 거의 50% 가까이가 지금 역전세이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200만 원 정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전세 빌라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양천구, 뭐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 성북구 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대체적으로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전세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빌라 46%가 역전세이고 보증금 미만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한편에서는 2024년 7월 7일 기사를 보면 임대차 입법 플러스 2 만기, 즉 전세 계약을 2년을 하고, 그리고 2년을 갱신을 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요 구간이 이제 시작한 이래로, 임대차 입법 시행한 이래로 지금 4년째 맞이를 해서 8월 달 이후로 이 전세값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만 하더라도 자 4년 사이에 뭐 1억 원 이상이나 올랐다 그러고요. 자, 신규 거래가 뭐 1678건으로 이게 가격 신규 거래 1678건을 가격 분석을 한 결과 평균 약 7,600여만 원 정도 올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7월 이후 이 만기되는 도래되면 이번 가을에 아파트 전셋값이 더 고공행진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6월 평균 전셋값 변동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대를 보면 4억 9,148만 원에서 6억 437만 원대 정도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동일 단지, 같은 단지 안에서 그 같은 면적 대비 얼마 정도 올랐나라고 하면 4년 사이에 4억 9,633만 원에서 5억 7,29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아파트를 막 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또 사려고 하니까 의외로 이제 고가이고 전세 가격도 올려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참에 나는 그냥 집을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권으로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기도권으로 특히 뭐 인천 지역이나 이런데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중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가 뭐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유달리 서울 그리고 경기도 몇 군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59주째 지금 오르고 있고 자, 한 상황인데 근데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가 약 17,686가구 전세가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니 정부 차원의 민간 신축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염려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임대차 입법 전월세 상한제하고 갱신 청구권 이게 2+2라고 하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임대차 입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루 전날 밝힌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됐습니다. 근데 전셋값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전세 신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2년간 12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화할 방안으로 꼽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2년간 12만 가구 2년간입니다. 2년간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상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자,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미 그 수도권은 이 택지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공공 비아파트 부분에서 2년간 1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비아파트라고 하면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다가구
뭐 등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2년간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자, 그리고 또 상기 신도시, 삐걱거리고 있다는 상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국토부가 이렇게 발표한 데는 앞으로 서울이,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이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이제 커질 수 있으니까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다시 막 오른다 그러고, 네, 전세 가격도 네, 평균적으로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내려줘야 되지만, 네, 아파트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으니,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주택 공급을 보니 이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원래 서울이 그 빌라 말고 아파트 공급 계획에서, 자, 이 공급 계획이 요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실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준공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전국과 그 다음에 수도권, 비수도권이 있는데 서울이 이렇게 특히나 집을 제대로 2023년에 제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빌라도 시장도 지금 역전세라고 하지만 빌라도 빌라 전세 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네, 빌라 신축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 계획에 이거 대비 실적 또한 되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직접 챙겨야 할까? 자, 최민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최민섭 호소재 부동산 자산 관리학과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자, 근데 실제로는 지금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택 공급 감소에 따라 전세 가격 급등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약대로 좀 해보시라 이런 좀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택 공급 상황을 챙겨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3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규 택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12만 가구의 비아파트를 2년 안에 공급하겠다 하고 그리고 상기 신도시를 빨리 이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기 신도시의 사업 현황입니다. 자, 제가 그 상기 신도시 발표가 났을 때, 와, 이거 규모가 진짜 상기 신도시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규모가 정말 장난 아니게 많다. 그래서 이 상기 신도시 주택 그 예상 가구 부분이 건설할 가구가 72만 4,800호 정도 건설할 예정이고 이게 분당 신도시의 7배나에 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평택 지제 역세권 또한 이제 또 올해 하반기에 신규로 지정될 예정이고 그리고 세교 3지구 그리고 이동지구 등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지구 등 61곳이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신규로 평택 지제 역세권을 올해 하반기에 또 신규 지정하겠다 하고 또 세교와 이동지구도 내년 상반기에 또 새로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기 신도시가요, 이거 진행하겠다라고 한 지는 꽤 됐지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또 신규로 또 이렇게 지구를 지정을 하고, 상기 신도시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면 경기도 내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1곳이고요. 자, 이게 아까는 분당이었는데 여의도 면적으로 하면 39.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이 72만 4,800호 정도 되고요.
주택이 72만 4,800호가 되는 거고, 이게 수용 인구가 이게 다 지어지면,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다 지어지면 수용 인구 174만 484명으로 분당 신도시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용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 이들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이 72만 4,800호로 분당 신도시의 7배에 달하는 규모가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택이 되게 넉넉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다시 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주택이 남아돌 것을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 상기 신도시 제대로 건설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기 신도시 건설 제대로 될지를 보면 상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1지구가 52,400호, 왕숙 2지구가 14,500호, 부천 대장지구가 19,300호, 고양 창릉지구가 35,500호, 하남 교산지구가 33,000호인데요. 이게 지금 착공에는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자, 남양주 쪽이 좀 많고, 그죠? 남양주 쪽이 많고, 그 다음에 고양 창릉, 그리고 하남 교산 쪽이 있습니다. 자, 왕숙 1지구를 보면 토지 보상이 99% 이루어졌고요. 공사 착공했다고 하는데 이제 1%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형이에요.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7월부터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1에서 6공구 중 1에서 3공구가 착공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한 절반 정도가 착공에 들어간 상태고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사가 1% 진척을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공사 착공을 시작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좀 있나 봅니다. 자, LH 경기도 G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이요. LH 경기도 G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왕숙 1지구입니다. 토지 보상은 이미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고 공사는 1%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준공 목표는 2028년 12월이지만 제대로 그때 준공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99%고요. 공사가 4%. 4%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 전체 1에서 5공구 중 1공구 2024년 10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상태예요. 지난달 하남 교산지구요. 현재 98%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하남 교산지구는 인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 착공했다 그러고요. 사업 시행자인 LH 경기도 GH 하남도시공사는 이 하남교산지구가 2028년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안산장상지구가 있어요. 안산장상지구가 14,100호인데 현재 77%의 보상 실적이고요. 네, 아직 그 보상 중이기 때문에 착공 실적은 보이지가 않고 목표는 2028년 12월 말에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가천지구입니다. 가천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 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내년 이후로 착공이 미뤄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지구의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발견돼서 LH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서식지를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업을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공공주동 3080 플러스에 의해 추진 중인 의왕, 금포, 안산지구 여기에 의왕, 금포, 안산지구에 48,000호가 지난달 27일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받아서 보상을 거쳐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31년 12월에 이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경기도권에 보면 이제 신규로 이제 또 지정되는 곳, 평택 지제 역세권 여기가 33,000호. 이게 올해 하반기 신규로 지구가 지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세교 3지구 31,000호, 그다음에 용인 2도 지구 16,000호, 그리고 구리 토평리 2지구가 18,500호가 내년 상반기에 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많이 다 지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게 다 이렇게 봤더니 하기는 하고 착공을 했다고 하지만 진척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보상은 많이 이루어지고, 근데 착공은 뭐 1%, 뭐 4%, 뭐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고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진행하는 곳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공사가 한창 뭐 진행되는 곳이 그닥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 평택에 새로 신규로 지정되는 곳이 33,000가구를 또 소개하겠다 해서 평택 콤팩트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여기 꽤 규모가 큽니다. 평택에 33,000가구 콤팩트 시티를 조성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지에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붕학 상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6월 달에 6월 15일부터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1년 뒤에 지구 지정을 마친 뒤 LH가 사업자 시행자 지위를 얻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이제 LH가 감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감정평가를 하고 하는데, 자,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렇게 여기입니다. 꽤 여러 가지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여기 고도국제지구 이쪽에도 지금 제대로 뭔가 뭐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컴팩트 시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고도국제지구에나 더 신경을 좀 써라 뭐 이런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땅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게 감정을 하고 이제 강제 좀 수용식으로 또 수용되는 식으로 이제 좀 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그런 이제 건리대회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한편에서는 어마무시한 개발 계획이 있고, 그런데다가 또 평택에도 이렇게 콤팩트 시티도 만든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은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서도 좀 시간이 또 여기 주민들, 토지주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감정이 좀 많이 되지 않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절차 부분에서도 좀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좀 진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도 착공은 시작했다고는 하나, 자, 그거가 제대로 좀 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공사비가 높은 거, 그리고 또 인력난이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지 좀 궁금한데요. 자, 평택 지제 진주 문산 신규 택지 발표를 합니다. 자, 진주 문산 지구에 또 신규 택지를 또 개발하겠다라고 2023년 6월 달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도는 2023년 6월 달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 자, 올해 들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기사에는 여기가 좋아지니까 주변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뭐 이참에 좀 구축을 매입을 해두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강국성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그 진주 문산, 진주가 이 진주가 한 2번 정도 800가구 정도가 올해 상반기, 그 다음에 내년, 그러니까
원래 전체였는데 좀 미뤄졌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또 한 800가구 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좀 공급 물량이 되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주 문산지구에서 6,000가구를 또 신규 택지 개발해가지고 6,000가구를 정도를 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거는 그 지역에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경남 진주 문산의 6,000가구를 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거고, 경기 평택 지제역에 34,000가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평택에 앞으로 집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근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33,000가구 이 공공주택지구로 만들어지는 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평택에 원래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나 이런 곳은 좀 한번 좀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과 상기 신도시 개발 부분을 빨리빨리 좀 하겠다라는 국토부 계획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평택 지제역 이쪽을 왜 개발 이만큼을 하겠냐라고 하면 SRT, KTX, GTX까지 추진하는 GTX A 노선과 C 노선 연장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여기 되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중요한 건 평택 지제역이 대단히 많이 커질 것 같아. 그리고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신규 택지 개발하고 상기 신도시하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사실 속사정은 수도권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수도권도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에요. 자, 평택이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4월 기준입니다. 평택 미분양 물량이 2,641가구고요. 한 가구고요. 그 다음 안성보다 이게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계속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자, 안성도 있고, 그 다음 이천도 있고, 용인도 있고, 양주도 있고, 김포도 있고, 남양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고 있는데, 자, 미분양 물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이게 아파트를 짓기가 이게 쉽지가 않고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곳은 이렇게 미분양이 한쪽에서는 이게 쌓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에서 건설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건설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기 신도시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3080부터 해서 여러 이제 상기 신도시 이외에 여러 신규 택지 개발도 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의문이 들 텐데요. 자, 우선은 평택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물량이 쌓이고 있지만 2024년 7월 달에 그 평택도시공사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자리가 풍부하고 몇 년 내에 평택은 가장 젊은 도시로 바뀔 거다. 그리고 인구 유입이 늘고 있어서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평택엔 산업단지만 27개고 도시 확장은 계속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부동산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적다. 그래서 그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지금 가장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으로 보이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의왕 고천지구가 4,600호로 35개의 지구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사 진척도를 보면 수용 당수가 80%, 네, 그리고 성남 복중 2지구가 7%, 하성 비봉이 99%, 하남 가밀이 99%, 시흥 하중이 11%, 의왕 고천이 82%, 가천 지식정보타운이 86%, 남양주 진접 2지구가 30% 등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현지구가 18,700호가 이달 1일 사업 착수해서 17년 만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아까는 대부분 지역이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자, 이 뒷부분은 그래도 공사가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그런 사업지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좀 앞으로 주택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우선은, 자, 공공주택지구라는 뜻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이라면, 공공주택은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지정 고시하는 지구를 말하고요. 자,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우선 정부가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런 이제 무주택자인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주택은 이제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공공분양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이 두 가지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이제 공공주택 지구가 여기저기서 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서울이랑 되게 가깝고 위치가 괜찮아서 여기는 그 25,000명 정도가 이게 1683가구 모집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기사이거든요. 그래서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8,000명이나 되는 무주택자가 이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이렇게 분양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공공주택지구들도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신청자가 또 많이 또 이루어지고 막 그랬을 텐데,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또 지금 2024년 7월 8일 돼서 상기 신도시가 첫 본 청약을 이제 실시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네, 보면 그래서 2026년 12월 입주할 인천 계양서, 자, 이 본 청약을 9월 달에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 3월 달에 이제 드디어 상기 신도시 중 처음 공사에 들어간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2024년 7월 8일 날, 자, 이한준 LH 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 7월 8일, 네, 오늘 기사인가요? 자, 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거고, 자, 상기 신도시에 1만 가구를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속도를 내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자, 이런 이제 느낌이 드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막 공급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 오른다고 하니, 자,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매입 임대주택을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LH 물량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2년간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공급하냐라고 했을 때 신축 매입 주택을 이게 하는 부분을 착공 속도를 높여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뭐냐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이 부분이 지금 경매하고 공매를 유예시켜 달라라고 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의 주택 부분, 그래서 경공매로 넘어올 것들, 그게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 엄청나게 되고 이제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 LH가 이 매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경공매로 넘어오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래저래 합쳐서 되는 규모가 내년 2년간 공급되는 목표치가 12만 가구라고 합니다. 지금 건설사가 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PF 문제가 되게 커요. PF 문제가 되게 지금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건설사 PF 문제, 시행사 PF 문제가 바로 뭐냐면, 토지를 아까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매입을 엄청 해놓은 거예요.
분양 목적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엄청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택 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분양가의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매입을 해놓은 이 상황에서 이 건설사가 지금 건설을 해서 분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분양을 못했으니까 대출 부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지금 막 연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LH나 이런 데서 그러면 너네가 갖고 있는 토지를 내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개발할게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인 그 빌라 부분이나 이런 것도 경매나 뭐 공매나 이렇게 그냥 지금 낙찰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공공 임대로 그러니까 12만 가구를 내놓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계산이 되니까 12만 가구를 2년 이내에 공급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자,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그 임대차 입법 폐지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국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져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근데 임대차 입법 원상 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폐지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임대차 입법의 전면 폐지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왜? 막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공공주택지구도 이제 개발해서 이제 곧 막 분양에 이제 아까도 뭐 그 분양 신청 받고 막 그랬더니 2만 명 이상이 몰렸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양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주택자들이 이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또다시 2+2로 가면 세입자들이 그냥 무주택자들이 그냥 전세로 눌러앉게 되면 이게 4년이 또 되면 이게 이제 되도록이면 아파트 분양을 받는 쪽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2+2로 가면 4년이 또 이제 묶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2년을 계속 그냥 2년마다 가는 옛날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 아닌가. 지금 이제 분양을 이제 앞으로 상기 신도시랑 이제 대대적인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상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LH가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너네가 하기 힘들어? 그래, 좋아. 그러면 딱 내놔. 그럼 우리가 하겠어. 라는 좀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그걸로 본인들이 LH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했을 때 분양이 또 잘 되어야 되는데 2+2로 가게 되면 세입자들이 그냥 무주택으로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4년을 또 그냥 묶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2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전세 가격에 관여할수록 시장이 왜곡된다.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 기사로 LH가 원래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내년엔 6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 확대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아파트를 구입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는 그때 한참 가격이 막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아파트를 구입을 했었던 게 경매나 이런 거가 구입했을 때가 나온 거고 하반기에 따끈따끈한 얘기가 나올 때는 좀 조심해서 좀 가려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좀 부동산 띄우기를 위한 그런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위한 뉴스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택 공급 우리가 많이 할게 해서 원래 5만 가구, 내년 6만 가구를 착공한다라고 하고요. 추가 이제 공급 물량의 확대에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LH가 근데 이 LH가 돈이 어디서 마련해서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2024년 6월달 지난달 말에 갑자기 처음으로 우리가 이게 보면 이 공기업입니다. 금융기관도 아닌 공기업이 최초로
브라질 헤알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1차는 2,700억이고요. 2차는 3,800억 규모로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해서 뭐 하냐면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하고, 부동산 PF 리스크를 대응한다는 얘기는 민간 건설사가 지금 땅을 담보로 잡고 있는 땅을 사두고 대출 받아놓은 거에 이자 연체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갚아주고 땅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기 신도시도 공공주택지구 개발도 해야 되니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려면 LH가 재원 마련이 다각화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라질 채권을 이제 브라질 헤알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꽤 금액이 커요. 그래서 올해 LH 브라질 헤알화 표시 채권을 통한 재원 조달에 뭐 주목해서 뭐 책임이 갈수록 무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 이거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2년 만기 브라질 헤알화 표시 채권을 약 3,800억 원 정도, 800억 원 정도 규모로 발행했다고 하고요. 자, 지난 4월에도 비국영 공기업 최초로 2,700원 규모의 헤알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고 하는데, 자, 갈수록 또 한 번 또 헤알화 표시 채권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조달해야 되는 규모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발행을 포함해서 원래 약 1조 6천억을 해외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외 신규 투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마련한 돈으로 상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자, 이게 보면 LH가 지난해 매각 용지의 분양대금 연체액이 그 전년보다 3조 원가량 이렇게 늘어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체액이, 자,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PF 문제입니다. PF 문제. 이거 지금 별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수면 아래로 좀 다시 깔아앉은 분위기인데요. 근데 PF 문제가 여전히 크고요. 그리고 전년보다 3조 원 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2021년 말만 해도 2조 원대였는데요. 2022년 말은 3.9천억, 그 다음에 지난해 말은 6조 9천억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PF 문제가 되게 극심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해결하기가 지금 바쁜 거예요. 야, 이게 빨리 이 PF 문제가 있는 건설 기업들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넘어가게 되면 저축은행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파가 크기 때문에 어쩌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라질 헤알화 표시 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주택공사가 주택용지를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행사나 아니면은 건설사가 용지를 분양을 받아 나온 상태에서 이 대금을 지금 연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올해 들어 계약이 해지된 사업장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해지된 사업장은 필지수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2배 규모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및 구조조정 등으로 계약금 물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시행사 및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 해지가 발생한 택지, 그러니까는 공동 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차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가양 2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성 동탄 2지구도 4개 필지나 그렇고, 그 다음에 병점 복합타운 2개 필지도 그렇고, 뭐 창원, 울산 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그 계약 해지를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분양을 한 그런 상태인데 계약 해지가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건설업계 자금난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삐걱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올 3만 개의 자금을 투입해서 시행 건설사 등의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수가격에서 자, 처음에 LH가 우리가 분양했던 땅을 그럼 우리 다시 사갈게 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자, 그거가 LH가 마련해야 되는 금액도 있지만 문제는 이 건설사와 시행사가 뭐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곳의 건설사나 시행사 같은 경우는 LH가 다시 매입해 가려고 하는 금액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사가려고 한다라는 또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실제 정부는 총 3조 원, 1차 2조 투입했고요. 2차로 1조 정도 투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최근 1차 접수를 받았으나 신통치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는 많은 돈을 마련을 해갖고 자, 너네 땅 살 거야라고 했는데 이 매입하기로 한 계획이 신통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LH가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자기네들이 사간 가격에 턱없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용지인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다시 되사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면 현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땅을 넘겨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판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까지 들어보기에는 야, 이거 진행 많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LH에서 돈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건설사하고 시행사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상기 신도시 진행도 할 것 같고 뭐도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업장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자, 그래서 공급에 지금 문제가 되게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인천 구축 아파트마저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아파트 착공 역대 두 번째로 지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실적도 엄청 계획한 거에 비해서 너무 낮은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착공도 역대 두 번째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전세난까지도 지금 가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허가 착공 물량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착공 실정이 37,793가구로 전년 동기 작년에는 46,128가구에서 18%나 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로 역대로 두 번째로 낮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 착공 실적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규 택지 개발 뭐 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착공이 하기에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착공 실적은 많이 25%나 자, 이게 수도권만 해도 원래 1분기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 1,000가구에서 전년 동기 2만 8,211가구 대비 25%나 줄었고 2018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빌라는 너무 무섭고 그래서 지금 인천 구축 아파트마저도 지금 막 몰려가서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0억 건축 난리도 아니야 해가지고 지금 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요. 이렇게 늘었습니다. 자, 여러 개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돈도 많이 마련해 놓고 자,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실제로는 현실은 어렵다. LH가 어렵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화가 심하게 느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부분에서 이거
구입을 못하는 분들은 월세로 또 사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월세가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자, 한편에서는 서울도 전세금을 또 전세 만기 도래해서 오히려 전세가를 또 내어줘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 전세가가 오르는 곳은 아니에요. 강탈당하는 빌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아파트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럼 빌라가 있는 곳을 이렇게 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게 이게 분양가를 높이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신축 빌라가 너무 많이 지어진다. 난립을 한다. 쪼개기를 해서 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신축 빌라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 이게 신축 빌라가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막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그냥 일반 비아파트 주택에라도 들어가서 그냥 전세로나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무난하게 좀 살 수 있는, 숨통이 마련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빌라는 거의 공포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야. 막 이런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아파트가 이제 고공행진할 것 같고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비아파트라도 좀 무난하게 살게 해주면 될 텐데 왜 비아파트 전세 대출을 규제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라고 하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아파트 아까 2+2도 말씀드렸잖아요. 2+2. 자, 2+2로 하면은 4년이 묶이잖아요.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제 지금 LH가 일반 이제 민간 건설 시행 쪽이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건설 못 하고 있으니까 거의 헐값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강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시 대사오는 거예요. LH에서. 그래서 본인들이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이 주도해서, 그야말로 공공이 주도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2+2로 묶이게 되면 분양을 안 받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비아파트 주택으로 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전세로 그냥 있게 되면 공공이 주도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또 덜 받게 될 거고, 서울의 비아파트인 빌라 다세대 뭐 이런 그 연립 이런 쪽도 이제 전세 규제 부분, 대출 규제를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올수리를 한 빌라가 있고요. 올수리한 빌라가 있고, 그 다음에 빌라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빌라가 있어요. 자, 근데 올수리를 하는데 뭐 2천에서 한 3천만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2천에서 3천만 원 들어간 올수리한 빌라와 그렇지 않은 빌라 가격의 전세가가 동일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아파트, 내가 2천에서 3천만 원 올수리한 완전히 올 리모델링해서 빌라를 수리를 했는데, 옆에 있는 수리하지 않은 빌라와 같은 공시가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전세 대출 한도를 이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올수리한 거나 안 한 거나 같은 가격대로 전세를 놔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또 대구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라 집주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야, 내가 빌라를 관리를 하고 올수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닥 뭐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빌라를 갖다가 전세를 돈 이유는, 빌라가 원래는 예전에는 월세로 임대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갑자기 전세 대출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전세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를 이제 그냥 쉽게 들어오다 보니 월세를 잘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월세를 받다가 그냥 전세로 돌린 그런 집주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전세 대출이 내려갔으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월세 임대를 놓다가 재미를 보다가 전세를 놓았을 때는, 전세 대출을 놨을 때는 누가 재미를 받느냐면 은행이 재미를 받습니다. 은행이. 집주인들은 그냥 전세 보증금 갖고 있다가 별 이자도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있다가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전세 대출을 남의 집에 전세 대출을 해주면서 그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받은 곳은 바로 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남의 집들을 가지고 전세 대출 다 내주고 이자 장사를 한 건데, 자, 그래서 그 이득을 취했는데 갑자기 전세 대출 규제를 하면서 그 보증금 낮춰주는 금액을 갑자기 집주인들이 많이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50%나 가까이, 즉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하반기에 엄청난 역전세를 당하다 보니까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나 그러면은 그냥 이거 경매로 그냥 넘기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올해 하반기가 고비인데, 사실은 이게 고비이고 나중에는 빌라가 자, 이 보면 지금 뭐 원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4년 전세기간 만기로 빌라도, 서울 지역의 빌라도 급등을 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거지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빌라가 지금 전혀 거래가 안 돼.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월세를 돌리니 월세가 또 높아서 내가 빌라를 사느니 내가 지금 오피스텔을 가겠다 해서 지금 갑자기 오피스텔 가격도 별로 좋지 않다가 오피스텔이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빌라에 월세를 사느니 차라리 오피스텔에 월세를 살던가 아니면 오피스텔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해서 또 오피스텔로 또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총각 그래서 오피스텔 작년에 오피스텔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오피스텔 많이 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라가 지금 가장 많이 완전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입자분들도 나가지도 못하고 집주인들도 내놓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빌라도 가격이 급등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계약 만료 예정 아파트가 전체 거래 물량이 10%나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사를 10% 넘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빌라는 피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경기도권으로 멀리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빌라들, 자, 50% 절반 가까이 되는 집주인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뭐 수백 채 빌라 를 지어가지고 막 돌리기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착한 임대인이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거 웬 난리냐 막 이래가지고 올해 하반기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유 그러면 나 이거 귀찮다. 올수리 한 것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올수리 한 것도 인정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그냥 처분해버리겠다 해서 이거를 대거 그냥 매매로 돌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올해가 고비고 내년 이후부터는 빌라 시장도 엄청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길 텐데요. 그러다 보면 올해에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저렴하게 빌라를 또 구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버티지 못했던 사람들의 넘어가는 빌라를 LH가 많이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낙찰받는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민간이 갖고 있던 빌라들을 이제 공공이 가지고 가는 많은 빌라가 공공 소유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면, 자, 결국 이 보면 지금 이제 2시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기사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가격도 떨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오피스텔 가격 많이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오피스텔이 이제 전세 기피 현상이 뭐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월세만 오르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라를, 그래, 그러면 전세 들어오기 싫어? 그러면 빌라를 예전처럼 월세로 돌리겠어 라고 하는데, 저는 빌라 월세 싫어요. 저는 오피스텔 가서 살래요 라고 해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오피스텔을 사두신 분들은 좀 재미를 보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당분간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하반기에, 자, 보면은 공사비가 750억인데 손실만 300억. 서울 세종 공사 현장이 곳곳이 멈춰 있다고 합니다. 공사 뭐 착공한다고 하고 막 그러곤 하지만, 뭐 2024년 3월 달에도 보면 공공공사인 세종시 지편동 공동 캠퍼스 조성 현장이 공사 중단 상태로 있고, 여러 전국에서 보면은 지금 공사 현장이 지금 멈추는 곳들이 되게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나라 PF 문제, 건설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대출로 나간 부분이 PF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빌라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죽었고,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 여기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건설 투자 추가비로 15조를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달에 멈춰선 공사 현장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 15조 규모로 또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허리띠를 졸라 매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한쪽에서는 쓰러져가는 건설사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우리 올해 하반기에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 좀 잘 넘겨야 될 텐데, 이때 잘 넘기시면 좋을 텐데요. 자, 2024년 6월 달에 집주인이, 자, 6월 달에도 1,000만 원씩 토해야 된다. 그래서 소민 주고 절반이 역전세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뭐, 절반이 1,000만 원씩 토한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제 갈수록 가격대가 지금 점점 이제 커지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한두 달 안에 어떠한 정책으로 이런 그 전세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한 완화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많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던 그런 집주인들의 물건마저도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빌라의 공공화가 가속화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이후에 나중에 이제 대규모로 이제 서울이 개발될 예정인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런 이제 개발 지역이 또 철거가 되고 막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나면 갖고 있는 빌라는 향후 풍기 현상을 겪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서울의 빌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땅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만큼은 아니지만, 빌라 같은 경우 땅을 갖고 있는 건데, 하지만 지금은 빌라 집주인들의 허리가 지금 희게 생겼습니다. 자,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하지 못하면 빌라 집주인들 수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착한 임대인이었던 사람들마저도 뿔이 난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지금 무슨 문제냐. 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생길 때까지 또 기다리겠는가. 자, 그런 여론을 좀 살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 마음을 잡았다 폈다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LH가 돈을 마련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 공급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민간 건설사가 갖고 있던, 시행사가 갖고 있는 땅까지도 본인들이 가져가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 공공이 주도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리고 향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